마저 합시다. 마저 하고 5번까지 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13쪽. 승기야, 접속사고 무슨 뜻이라고? 접속사고요? 방금 했잖아. 넘지나 뭐야? 접속사고요? 왜냐하면이라 했잖아. 아. 외워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그냥 명사가 오면 니네 알던 대로 그냥 뭐뭐를 위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왔네? 그럼 뭐라고? 접속사잖아. 뒤에 동사 있으면 접속사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라고. 꼭 뭐뭐를 위해서라고만 맨날 하지 말고, 알겠지? 민석이 알겠어? 이것도 볼게. 자, not sufficient 되잖아. 그리고 뭐해? 뒤에서 must라고 했어. 그러니까 계획 수립은 불충분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충분이라고 하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놓고 지금 여기서 뭐라 했어? for instance라고 했으니까 예시를 들었다라는 것은 기선제압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쭉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첫 문장 제대로 읽고 for instance 읽자마자 이런 생각을 다 떠올려야 돼. 수능 보면서.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 이거. 다 된 사람 14쪽 보면 되고.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이번에 조금 특이한 게 홍익대 가고 싶은 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홍익대만 지금 한 6명? 7명 되는 거 같거든? 건축학과가 거의 한 6, 7명 되는 거 같고 좀 올해는 좀 신기한데 홍익대 좋지. 홍대 가면 이거 투성이니까. 학습 그 스터디 플래너 쓰는 사람 인생에 안 써? 왜? 잘 모르겠어? 있어? 플래너? 하면 옛날에 사는데 어. 바로 수가 하루 수가 안 쓴다고? 뭔가 오래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 그 뒤에 4명 손 들었거든. 써서 가져와 확인해줄게. 나머지도 일단 다 기록해와. 그래서 니네가 공부를 어떻게 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봐야 뭐 이렇게 고쳐주기라도 할 거 아니야. 혹시 다른 학교에서 스터디 플래너 봐주는 사람 있어? 없어? 저 독서실에서 봐주고 독서실? 그래 너는 뭐 그거 좋으면 그거 그대로 가시면 되고 만약에 봐주는 사람 없으면 갖고 와. 내가 다 확인해 주거든. 지금도 한 두어 명 갖고 왔는데 갖고 오면 인강을 듣는데 뭔가 인강이 좀 이상한 걸 듣고 있다던가 아니 인강 공부 비율이 너무 높다든가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다 잡아줄 건데 너네 내가 딱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딱 얘기해 줄게. 3월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3월 며칠일 거거든. 그 모의고사 보기 전날까지만 인강 듣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3월 이후에도 계속 막 뭔가 인강을 듣고 있다 그러면은 뒤처진 거야. 이해됐니? 인터넷 강의는 사실 너네 지금 스터디 플래너 쓰는 사람들 인터넷 강의 공부 시간이 늦지? 사실상 그 공부 시간이 아니야. 너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지금 여기 학원 들어와서 수업 듣는 것도 사실상 공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뭔가 공부 시간에 너네 스스로 하는 비율이 낮다. 5대5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야. 알겠죠? 지금 내가 자습서를 나눠주고 뭐 교재를 이렇게 만든 거는 다 뭐냐면 니네가 혼자 할 줄 알아야 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다 마련한 건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야.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전까지만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게 있다면 빨리 듣는데, 인터넷 강의를 듣는 기준도 딱 하나야.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들으셔야 된다. 국어를 문학을 공부하려고 봤더니, 그럼 이제 너네가 막 자이스토리는 마다리든 뭐 기출문제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해서 현대시를 풀려고 했는데 그 맨 처음에 표현상의 특징 나오지. 근데 거기서 푸는데 대부법이 나오는데 대부법이 뭔지 모르겠어. 점칭이라고 하는데 점칭이 뭐지? 공간학적 신호상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뭐였더라? 이러면 인강 들어야 돼. 그리고 고전시가 가서 고전시가를 읽고 있는데 좋다라고 했는데 그걸 진짜 말 그대로 아 좋다 이렇게 해석한다거나 이러고 있다. 예를 들면 고어를 하나도 못 읽겠다. 그럼 빨리 인강 들으셔야 돼. 알겠죠? 고전 시간은 왜냐면 진입 장벽이 높아. 영어도 진입 장벽이 높지. 왜 높아?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 시험은 단어만 다 알면 끝나. 단어만 다 알면 이런 거는 쉽잖아.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높은 데가 고전 시가고, 수학은 수학 개념, 특히 미적분 쪽. 영어는 영어 단어. 그리고 탐구는 탐구 개념 그 자체겠죠. 그래서 특히 탐구가 그럴 건데, 너네 사회탐구 잘 들어야 돼. 문과는 사회탐구가 진짜 살벌해. 요즘 뭐 이과도 살벌하긴 하던데, 쉽게 얘기하면 니네가 선택한 과목은 50점이 안 나온다 그럼 1등급이 안 나올 거야.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 재수생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사회탐구를 그러잖아. 걔네 2년을 하는데 근데 못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수생들한테 다 뺏겨. 니네 50점 못 맞으면. 그러니까 너네 사회탐구가 생각보다 크게 복병이 돼. 왜냐면 작년에도 내가 분명히 계속 얘기해. 사회탐구 너 그 깝치다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년에 6월 9월 세계지리 한국지리 1등급 떴던 애가 수능 때 3, 4 떴습니다. 깝치다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걔가 또 공부를 안 했냐? 그것도 아니야. 막 사회탐구가 성적이 제일 잘 나오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 제일 잘 나오는 거를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해. 왜냐면 그걸 하면 내가 우월해지죠. 우월감을 느끼거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내가 스터디 플랜을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채연이는 거의 높은 확률로 본능적으로 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할 거고, 그지? 좀 이런 느낌이야. 내가 뭔가 잘하는 거를 더 많이 해. 못하는 거는 막 언젠가 하겠지 미루다가. 그래서 채연이 같은 경우는 느낌상 내가 지금 드는 느낌은 국어랑 영어 시간 배분을 좀 더 내가 봤을 땐 투자해야 될 것 같고, 스터디 플랜을 안 받지만 그냥 느껴져. 뭔가 느낌이. 니네가 거의 다 그렇게 공부해.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보다 너네를 잘 몰라. 내가 이상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터디 플래너 쓰셔야 돼. 알겠죠? 소정이도 뭔가 수시로 승부가 안 날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 만약에. 알겠죠? 그래서 너 그것도, 그래서 소정이 같은 경우는 그 진학 상담할 때 그거 가져오셔야 돼. 학교 생활기록 챙기고 가져와. 그래서 수시가 잘 되는지, 수시가 진짜 너 가고 싶은 대학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이야. 그러면은 정시 빨리 매진해야죠.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할 거라는 거. 4번 봅시다. 4번은 뭐 어려운 문장도 없고 쉬운 문장밖에 없어서 그냥 빨리 볼게. 이것도 독해 원리를 좀 보여줄 건데, 자, planning involves only the have. 자, only라고 했지, only.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오직 뇌의 반쪽만 포함한대. 그 말은 뭐야? 아까랑 똑같잖아. 목표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계획 하나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 얘기하는 거겠네. 저거 보고 그거 떠올리셔야 돼. 그럼 계획이 포인트가 아닌 거야. 플래닝은 그냥 반만 하는 거라는 거잖아. 그리고 뒤에 뭐라 했어? 너의 논리적인 생각. 자, 이거 그대로 다시 가볼게. 자, 계획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오직 반만. 너의 뇌에.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 관계사잖아. 통제해 너의 논리적인 생각을. 나 지금 한국어 순으로 안 했지. 영어 순으로 그냥 이렇게 가. 계획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오직 뇌의 반만. 근데 그게 통제합니다. 너의 논리적인 사고를. 그래서 그 반대는 intuitive라고 했지. intuition이 직관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직관적인이거든. 그래서 단어 몰랐으면 이제 직관을 못 찾는 거야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직관이라는 단어가 5번 하나거든.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단어만 알았으면 이거 틀릴 리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플래닝이랑 인투이티브 이렇게 두 개 있지.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플래닝이 아니죠. 인투이티브죠. 왜? 플래닝만 하시면 너는 뇌의 반쪽만 쓰는 거야.
나머지 반쪽도 쓰려면 intuitive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답이 5번이라고. 첫 문제 읽으니까 다 끝나잖아. 그지? left out이 무슨 뜻이야? 남겨지다, 버려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한쪽에 나머지 직관의 부분은 그냥 버려진다는 거야. 플래닝만 하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if you insist on, 얘들아 insist가 주장하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insist가 어떤 느낌을 주장하는 거야? 고집 부리는 거야. 아 무조건 내가 맞다니까 하면서 주장하는 게 insist거든. 그래서 insist on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고집 부리다는 뜻이야. 만약에 너가 고집을 부려 always having a plan 그냥 늘 계획만 세우려고. 아 그리고 너네 스터디 플랜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내가 2017년에 재수생 강의할 때 여자애였거든. 특히 여학생들 잘 들어. 플래너 쓰는데 3시간 걸렸어. 갖고 와. 막 휘황찬란해. 멋져. 이렇게만 하면 서울대도 가겠어. 나 안 해 그렇게. 플랜은 하루에 플랜은 무조건 10분 안에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스터디 플래너는 일단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근데 팁 하나 드리면 하루에 3개를 넘기지 마. 하루에 3개를 넘기는 건 오히려 비생산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하는 거야. 탐구를 하고 싶다. 그럼 탐구는 학원을 가거나 이런 뭔가 너네 일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요일 같은 때 독서실 가서 쭉 다 들어버리는 거야. 차라리 이런 게 나아. 그래서 너네 그 공부를 하루에 특히 최대 잘 들어야 돼. 최대는 실습 껴 있어서 실기 껴 있어서 너네는 하루 일정을 오히려 더 적게 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는 국어, 영어, 수학. 그러니까 너네는 평일 월화수목금은 국영수만 한다고 생각하고 주말에 사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는 매일 하시고요. 영어 매일 하셔야 돼. 우리 반은 영어 매일 해야 돼. 그치? 외국어라서 그래. 외국어는 매일 본 놈이 이겨. 제발 매일 봐. 알겠지? 진짜 귀찮아도 하루에 1시간은 보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진도 나가줬으니까 그냥 읽기만 해. 그리고 해설지 좀 있으면 다 나갈 거거든? 다음 주에 다시 공지하겠지만 다음 주에 카페 개설해 줄 거야. 디텍션 파일, 원장님께서 각 지문마다 녹음해 주실 거거든? 그 녹음 파일, 그 다음에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강의 이런 거 웬만하면 다 찍어서 올릴 거니까 모자라는 거 있다 싶으면 다 복습하라고. 알겠지? 다 챙겨줄 거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하기만 하면 되고 뭔가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하시면 스터디 플래너 들고 나한테 오면 돼. 알겠죠? 이해됐어? 지금의 골든타임이야. 골든타임의 정의는 뭐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라는 뜻이지. 너네가 지금 그 순간인데 내가 이실직고 양심고백 하나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고3을 배출한 게 딱 5년이야. 5년 동안 고3을 가르치면 이제 6년째잖아. 5년 동안 난 분명히 이 1월에 너네한테 골든타임을 얘기해줘. 난 분명히 지금 놓치면 너네 망한다라고. 근데 니네가 다 이걸 놓쳐. 10명 가르치면 9명이 놓쳐. 9명이 나는 아니겠지라고 아니라는 생각 버리시고요. 오늘 골든타임이니까 오늘 8시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면 해. 알겠지? 차라리 홍대 앞에서 술 먹어야죠. 그리고 옆에 연대 애들이랑 미팅도 하셔야 되고 소개팅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서정에도 마찬가지. 옆에 국민대학교, 그지? 그리고 그 뒤에 무수히 많잖아. 학교 성균관대도 있네. 걔네들이랑 소개팅 하셔야죠. 너네 안 할 거야 그런 거? 대학 안 다닐 거야? 대학 다니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MT 가고 OT 가고. 다행히 올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부터는 MT를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20학번, 21학번만 죽어나는 거죠. 근데 너네 그러니까 학식도 먹어보고 선배들이랑 오선도도 캠퍼스에서 술은 못 먹는구나 이제. 어쨌든 그런 거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 아까도 저번 주에 저번 첫 수업 때 얘기했지. 10%야 10%. 너네가 생각해봐. 10%의 확률이 생각보다 낮아. 그리고 거기에 내가 여대까지 섞은 거거든. 그 10%가. 그럼 남자애들은 더 적은 거야. 재수생도 안 넣었어. 그러면 너네 8%, 7%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시 이거 장난이 아니야. 나중에 가서 술 사줄 때 내가 니네 그때 골든타임 할 때 그러니까 하니까 막 이러면은 그러게요 이래. 못 믿겠으면 얘기해. 내가 니네 선배들 전화번호 다 줄게. 가서 전화해 너. 진짜 그랬어요 이러고. 진짜야. 진심이야. 너넨 그것만 생각하면 돼. 홍대에서 내가 소개팅하는 상상, 홍대에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술 먹으러 가는 상상. 알겠지? 너넨 그것만 생각해. 그게 대학 가는 목표야. 무슨 거창하게 취업이네 뭐네 까불지 말고. 취업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그런 것만 상상하면서 불태우시면 돼요. 1월부터 3월이 정말 중요해. 여기에서 성적 못 올리잖아? 6월부터 성적 안 올라. 명심해. 알겠죠? 3월까지 열심히 한 게 자양분이 돼서 6월에 성적이 나오거든? 근데 6월에 3월이랑 성적이 비슷하게 나왔다. 그럼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영어만 국한해서 얘기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너네를 더 철저하게 복습을 관리해 줄 거고 더 철저하게 스터디 플랜을 관리해 줄 거니까 뭐 하고 싶으시면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게. You cut yourself. cut yourself 또 뭐야? 너 스스로를 잘라버린다는 뜻이야. 뭐로부터? From your intuitive self. 그러니까 직관적인 너 스스로의 모습에서 너 자신을 잘라버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해. 뭐만 하면? 계획만 세우려고 고집 부리는 애면. 알겠죠? 끝났죠? 다 몇 번이야? 5번이죠? 그래놓고 여기 뭐라 그래? 그래서 여기가 나는 마스터 키라고 잡아놨는데 왜냐면 얘는 좀 가운데 있죠? 근데 여기 앞에까지만 제대로 읽었어도 이거는 답이 2번이잖아, 그치?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뒤에 볼게. To break planning addiction. 계획을 세우는 그 중독을 깨려면,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려고 하는 것을 그 행위를 멈추려면, allow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문도 주장이죠. 뭐뭐 하라고 하는 거니까. Allow yourself one freedom. 그러니까 너한테 한 가지 자유를 줘라. 그 말은 뭐야? 한 가지 자유를 주라는 건 직관대로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다음 15쪽에 그 부정어 중심으로 어떻게 논리적 독해를 해야 될지 봅시다. 자, planning은 오직, 그 다음에 the other intuitive는 left out, 버려진다. 그 다음에 니를 끊어버리는 거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플랜만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intuitive까지 해라. 이거를 잡아내셔야 돼요. 알겠죠? 부정어를 통해서. 그래서 즉 여기서 뭐야? 부정어를 뒤집어라. 1번부터 4번 지금 계속 다 뭐 배웠어? 부정어 뒤집는 연습한 거야. 알겠죠? 부정어를 기준으로 저 내용을 뒤집으면 결국 뭐야? 부정어를 뒤집은 게 바로 필자의 주장이야. 다 쓰셨으면 5번 가시면 됩니다. (5번은) 아마 지금 수업이 30분 남았는데 30분 안 끝날 수도 있어. 만약 안 끝나면 다음 주에 이어서 마지막 마무리 해줄게. 왜냐면 5번이 좀 중요한데 일단은 뭐 선장 볼까? 강인한 의지, 전통적 가치, 소통, 고집, 안일함 뭐 겹치는 거 하나도 없죠. 아 그럼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아 저런 거 얘기하겠네 하고 바로 오면 되는데 지문조차도 제일 길지. 지문도 긴데 이게 좀 이 18년 6월이잖아. 이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전국에 있는 영어 강사들이 뜨악스러웠을 거야. 고난도 써놨잖아. 이게 왜 고난도라 해놨냐면 내가 아까 주장 파악이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이 명시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얘는 없어. 그게. 그래서 좀 또라이 같은 문제야. 그래서 이거 정답률이 주장 중에서 5개는 중에 제일 낮아. 71%잖아. 근데 그때 18년도 당시에 고3 현역들의 정답률이 67인가 68이었어. 조금 더 낮거든. 그러니까 한 발에 3명 정도는 틀렸던 거야, 이 문제.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6월 평가 때 의외로 얘가 국병이었던 거야. 왜 그러냐면 주장 문제는 보통 여기에 배치되는데 답의 근거가. 근데 이상하게 여기 아마 다 풀어오신 분도 알 텐데 여기 해석 아예 안 됐을걸? 뭔 말이지 싶었을 거야. 해석이 그걸 됐다 설사 치더라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웠어. 그래서 애들이 다 막 1번 하고 막 2번 하고 난리 났거든. 이거 틀린 사람 손. 이거 그러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주장을 아까처럼 명시하는 부분이 없어. 근데 너무 쫄지 마시고요. 이게 6월 평가원이잖아. 평가원이 총 6월, 9월에 모의고사를 거쳐 수능을 출제하잖아. 6월 평가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실력 테스트를 좀 하거든. 보통 교수님들이 올해 현역이랑 재수생들은 좀 실력이 어떤지 한번 볼까 하면서 좀 실험적인 문제들 내는 경우가 좀 많아. 그래서
수능 때는 당연히 18년도 수능 때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정답이 90%로 무난하게 나왔거든. 애초에 출제를 할 때 교수님들이 주장 문제 갖고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생각조차 안 해. 이런 건 니네 먹어라 이래. 그러니까 아무리 물수능이어도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고 쉬운 문제는 존재하거든. 왜냐면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제일 어려운 문제다 싶은 거지 주장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알겠죠? 모든 문제가 다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제일 어렵게 나오면 이거구나. 내가 이거만 제대로 풀 수 있으면 난 주장은 마스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도 마스터 키를 잡는데 이게 다른 주장 문제랑 좀 달라. 확실하게 안 보여. 너네가 추론하셔야 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 자, 첫 문장부터 사용을 합니다. 첫 문장을 쫙 읽는다 보자. We say to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There's plenty of time. 시간이 많네. I'll manage. 나는 경영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죠. 여기 manage 경영하다라고 하면 말이 돼? 이상하지? manage를 경영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manage는 뜻이 뭐냐면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경영이라는 말이 왜 매니지먼트냐면 회사가 안 망하게 애쓰는 게 경영이에요. 회사를 존속시키는 거. 그래서 그걸 매니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매니지는 무슨 뜻이야? 애쓰다야. 비슷한 단어 하나 있는데 스트러글 들어본 사람. 스트러글도 마찬가지야. 안간힘을 쓰는 거야. 어떻게 안 되려고 안간힘을 써. 그래서 보통 매니지랑 스트러글은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뭐 하냐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니까 매니지 제발 경영하다라고 하지 마. 매니지는 애쓰는 거야. 그래서 I'll manage. 그리고 somehow or other는 아예 한꺼번에 이거는 어떤 표현으로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어휘 정리에다 써놔. somehow or other는 어떻게 해서든이라는 뜻이야. 어떻게 해서든 somehow or other.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여.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자, somehow or other. 나는 어떻게든지 해낼 거야라는 뜻이야. When the time comes for action. 행동을 취해야 할 시간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든 해내겠지.가 저 문장. 그래서 많이 들어본 문장 아니야? 니네 여태까지의 삶의 양상이잖아. 중간고사네? 그냥 독서를 가서 청 앞에서 벼락치기 하고 기말고사네? 벼락치기 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독서실 가는 사람 손 없지? 기말고사 끝나면 당연히 어디 가?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고 카페 가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벼락치기 하잖아. 그치? 지금 이거 그 얘기야. 뭐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하겠지. 시간 많은데 뭐. 그러다가 지금 벌써 고3 되신 거잖아. 니네 고3 될 줄 몰랐지? 내가 2010년에 고3이었거든? 나 2010년에 내가 고3이 될 줄 몰랐어. 2009년 1월에 일산 왔는데 그 전에 제주도 왔거든? 제주도 살다가 2009년 1월에 다시 일산 대진고 졸업했어, 쌤이. 그러고 이제 2011년에 재수를 한 거야. 그래서 10년 전에 재수한 거야. 9년 전에 신입생이었어. 그리고 작년에 졸업했어. 쌤이 졸업을 좀 늦게 했거든, 많이. 왜냐면 중간에 학원봉사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그냥 학교 다 던져버리고 그냥 계속 학원봉사 일만 하다가 작년에 뒤늦게 졸업했어. 8년 만에 졸업했어. 8년 만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3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냥 나도 저렇게 살았어. 시간 많으니까 막 엄마가 내신에 하래. 뭐 수능 공부해야 된대.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막 이것저것 했는데 눈 깜짝할 때 갑자기 고3이래.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너네 단어장 월요일 화요일부터 나가면 그거 5번 돌면 언제라고? 9월 한 2주 차? 그러면 수능 며칠 남아? 70일 남아. 70일. 수능 70일 감이 안 오죠? 지금 이제 한 300 며칠 남았으니까. 근데 보름 후면은 300대 깨지지. 그리고 너네 270대 되면은 재수생들 들어와. 한 올해는 한 7, 8만에서 10만 정도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걔네 들어와서 270부터가 이제 진짜 게임이야. 진짜 싸움이야. 그리고 이제 6월 평가를 하면 한 180일 뭐 그쯤 나올 거고. 그럼 이제 니네 뭐 100일이다 하면 막 니들끼리 막 100일 중에 너네 막 이런 것도 할 거고. 그치? 100일 남으면 한 8, 9월, 8월? 8월쯤일 거거든. 날씨 엄청 더워가지고 공부하기 싫을 때.
생각보다 빠르죠. 너네 올해가 되게 빠를 거야. 그냥 눈 감고 눈 떴는데, 그러니까 너네 이제 막 지금 패딩 입고 다니잖아. 좀 있으면 이제 어때? 교복 입고 올 거 아니야 여기. 그러다 갑자기 교복이 얇아져. 한 6월쯤에. 이제 기말고사 끝났다는 거고. 이제 소정이도 그때 운명이 끝나죠.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만 시험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너의 운명이 결정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생각보다 빨리 와. 그러니까 이 지문의 답이 5번이죠. 안일함을 버려라. 미래를 탄탄히 준비해라. 너네 이제 그 시기가 온 거야. 쌤 이제 30이잖아. 내가 그래서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일단 사실 쌤 친구들은 거의 90%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기업이거든.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는 그냥 그 중에 나밖에 없어. 나는 뭐 굳이 기업에 규모를 치면 중소기업 다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다 대기업을 다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10대 후반이랑 20대 후반을 잘 살았어. 10대 후반에 공부를 했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든 자기 개발을 했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쌓여 있거든. 그게 쌓인 채로 출발하니까 출발선이 남들이랑 다른 거야. 그게 여러 가지가 일단 학벌. 일단 대기업 가는 애들 공통점은 90%가 인서울이었고, 공무원 합격하는 게 1년 반 이하로 걸리는 애들 100%가 인서울이었어. 그러니까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출발선이 달라. 내 친구 삼성전자 다녔는데 2017년에 입사했거든. 보너스가 처음 들어갔는데 700만 원 줬대. 세금 다 빼고. 맨 말단 사원한테.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아우디 끌고 온 거야 얘가. 그리고 1년 후에는 전세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전세 그 대출 받아 집 사고. 왜냐면 삼성전자 다닌다고 하면 은행이 그냥 열어줘. 다 가져가 내 돈 이러고. 삼성전자라는 빵빵한 회사를 다니니까 대출이 잘 돼. 왜 대기업 다녀야 되는지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게, 대출의 퀄리티가 크게 달라. 이래서 대기업 하는구나. 그리고 복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친구들 보면 그런 너네가 꿈꾸는 인생이 다 그런 걸 거야. 돈 많이 벌고 싶고, 누구는 외식 하기 싫고, 누구는 차 안 갖고 싶나? 누구는 집 안 갖고 싶고, 누구는 결혼 안 하고 싶나? 근데 그거 대부분 다 뭐야? 너네가 좋은 직업을 가졌을 때. 그래서 너네가 그래서 지금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안일함을 버리셔야 돼요. 너네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너네가 주체적으로 뭘 받아먹으려고 그래야 돼. 학원 오면 그냥 앉으면 저놈이 뭐라도 떠먹여 주겠지 하고 앉지 말고 적극적으로 날 이용해 먹으라고. 내가 뭐 자선자치로 니네 교육봉사하는 거 아니잖아. 니네가 응당한 서비스 대가를 주고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 그럼 써먹으셔야죠.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덤벼. 알겠죠? 그런 애들만 성공해. 진짜. 그래서 10대 후반, 20대 후반이 제일 중요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we are rather proud of our ability to meet emergencies. 자, 이거 rather는 오히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뭐해? 응급사태를 만나는 그 능력의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야. 왜? 그냥 중간고사 때 되니까 2주 벼락치기 하니까 100점 나오던데요? 뭐 이렇게 그냥 깝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된 거잖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딱 까놓고 보니까 대학 가기도 힘들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국민대로 하면 니네 막 열받잖아. 국민대로 왜 가? 내가 미쳤어. 당연히 연대 부대 가야지. 1학년 때, 2학년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는 더 나가죠. 하버드 때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네 다 이렇게 솔직히 속으로 다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죠. 이제 고3 되면 어떻게? 제발 국민대라도 제발. 국민대라도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막상 가면 제발 인서울, 제발 서경대, 삼육대, 한성대 제발 이렇게 돼. 근데 한성대도 가기 힘든 학교죠. 한성대, 서경대도 가기 힘든 학교야. 안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do not plan, 계획을 하지 않아. 그리고 take precaution도 하지 않아. precaution, 예방책이라는 뜻이야. 예방책도 세우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아. to prevent emergencies from arising. 자, prevent A from B라고 해서 내신 때 많이 외우셨을 텐데, from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뭔가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prevent는 그냥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냅두는 거야.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붙들어매는 걸 prevent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arising을 하지 못하도록 분리된 상태로 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니까 A from B 하면 뭐야? A가 B 못하게 하다는 뜻이 알겠죠? 그래서 emergency, 응급 상황이 arise,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나 계획을 전혀 안 세운다고.
아니 그때 한다고. 여기까지만 조금 해석 잘했으면 5번 가는 거 느껴지죠, 그지? 왜 기선제압이 중요한지 알겠지? 그리고 왜 단어가 중요한지 알겠지? 교수님들은 어려운 단어 안 내. 저런 매니지 경영하다고 해석하는데 털어버리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니네 휴먼 네이처면 인간 자연이라고 할 거냐? 네이처는 자연이 아니야. 네이처는 안 건든 걸 네이처라고 그래. 자연 안 그러면 냅뒀잖아. 그러니까 네이처가 자연이지. 휴먼 네이처는 인간의 본성이야. 왜? 니네가 안 건드린 채로 그대로 갖고 태어나니까. 네이처 이런 거 갖고 털어먹어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다이어를 너네가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셔야 돼. 내가 그래서 그때 디벨롭 예를 들어줬잖아, 그렇지? 뭐 맞들리다, 그렇지? 이런 것처럼 그때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돼. 그리고 it is too easy. 자, too 같은 경우는 너네가 너무라고 알고 있잖아. 너무라고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to가 부정어야. 내가 오늘 1번부터 5번 오면서 계속 뭐만 강조하고 있어? 부정어만 강조하고 있지. to는 지나치게. 너무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나치게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굳이 우리가 투투 뭐 이런 구문 독해 할 때 그런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투 자체가 애초에 지나치게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투투가 왜 너무 뭐뭐하지 않아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왜냐면 투가 지나치게여서 그래. 지나치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지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it is too easy. 지나치게 쉽습니다. 그럼 뭐야? too easy 뒤에 나온 to 부정사는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라고. to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우치시면 된다고. 그거를 부정이라고. 자, 문장 구조 겹치는 거 2개 연달아 했죠. 그럼 이거 필연적으로 뭡니까? 국어 문학에서 대구법 얘기하죠. 대구법이 뭡니까? 문장 구조, 어조를 비슷하게 해서 시상을 강화할 때 쓴 거지. 얘도 똑같아. 똑같은 문장 구조를 연달아 썼다는 건 뭐야? 저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기도 쉽고요. 저렇게 하기도 쉬워.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읽자마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라는 걸 식별하셔야 된다고.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기선제압을 통해서 흐름 잡기 똑같은 말. It is too easy to drift. drift는 이렇게 둥둥 떠밀려가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물에 이렇게 쭉 휩싸여서 이렇게 떠밀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떠밀려간대. through school and college. 학교와 대학 내내. 그래서 taking, 자 분사구문이죠. 아까 분사구문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뭐뭐 하면서 t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ies that others take. 다른 사람들이 수강하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듣는 수업들만 듣고, 그리고 following the lines of least resistance. 저항선이 가장 least 적은. 그러니까 뭐야? 하기 쉬운 거. 수학도 2점, 3점만 깨작깨작 풀고 4점은 아예 건질 생각도 안 하고 난 수포자예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고. 그리고 일렉트는 너네 요즘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한다며. 그치? 대학생처럼. 그 수강 신청한다라고 할 때 그 신청이 일렉트야. 뽑는 거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스냅은 쉽다란 뜻이니까 스냅 콜시스 하면 뭐야? 꿀강이. 꿀강이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야. 그리고 and going with the crowd. 그리고 사람들, 대중들과 함께 간다라는 건 뭐야? 중간에 묻혀서 간다. 사람들이 좋다고 한 거에 그냥 끼워서 간다. 뭐 하기도 지나치게 쉬워. Take the attitude. 이거 땡땡 뒤에 있는 태도를 갖기에도 지나치게 쉽다는 거야. First, I will get my education. 일단 학위를 좀 따고요. 그리고 and develop myself. 내 스스로를 자기 개발을 하면 and 그러면 then I will know better.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겠죠. What I am fitted to do for life work. 평생 직장에 대해서 내가 평생 밥 벌어먹고 살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겠죠. 체대 학생들 잘 들으면 체대는 진짜 체대로 가잖아. 근데 체대 쪽으로 체육 쪽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80은 뭐 체육 교사라든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체육 교육과니까. 근데 뭐 그냥 체육 관련된 그냥 나머지 학과를 가면 막 경영 쪽으로 빠진 애들이 많고 그냥 일반 대기업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헬스케어 이쪽. 그러니까 너네가 채영이도 수학교육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서울대 애들, 서울대 사범대 간 애들은 선생님 안 합니다. 국어교육학과 이런 데 간 애들은 그냥 대기업 가려고 성적 맞춰서 간 경우가 많아가지고 보통 문과가 그런데. 그러니까 너네 다 이거 뭐야? 그냥 떠밀려 가는 거잖아.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내가 뭐 하는지 더 잘 알겠지. 근데 왜 내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노량진 가서 공무원 준비를 할까? 뭐 생각하면 참 웃긴 거죠.
공무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빈부격차랑 학력격차가 심하게 느껴지는 게 내가 진짜 많이 느끼는 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는 공무원 학원 가가지고 1년 안에 다 그냥 합격해서 가버리거든. 너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막 노량진에 3년, 4년 재수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통 보면은 공부를 잘 못했거나 막 이래.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거야. 그냥 정시로 해서 수능 막 7개, 8개 틀려서 간 애를 내가 무슨 수를 이겨. 내가 예를 들어 지방대를 나왔는데 걔네를 못 이기죠. 이미 걔네는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가 좀 저주받은 세대거든. 우리가 무슨 뉴스에서 봤지. 취업 안 된다고. 그게 우리 세대 얘기한 건데 그게 91년부터 95년생들. 얘네가 누구 자식이냐면 앞에 그 전쟁 6.25 전쟁 끝나고 베이비 부머라고 하잖아. 애들이 막 그때는 니네 지금 48만인가 그러거든.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100만대야. 그러니까 한 번에 7, 80명 있었어. 나는 4, 50명 있었고 이제 니네 30명 있잖아. 니네 뒤에 후배들은 10명, 20명. 그지? 그 자식들의 세대니까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은퇴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니네가 이제 취업시장 가면 이 사람들이 은퇴해.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줄면은 이제 니네가 들어갈 때 좀 편할 거야. 그래서 너네가 들어갈 때 학벌이 좋다. 그럼 뭐 학교에서 한 개 좀 있다. 그럼 바로 채용됩니다.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 일본은 아예 젊은 애가 없어서 한국에서 데려가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다고. 일본은. 애들이 너무 없어. 너네가 그런 좀 세대일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취업이 안 되니까 근데 막상 일단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막 말도 안 되게 쏟아지는 거지. 왜? 해본 게 없거든. 쌤이 30살 되면서 확실히 올해 1월 1일은 조금 엿같긴 하더라. 그냥 좀 앞에가 바뀌니까 조금 슬프긴 했어. 아 20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남자애들 잘 들어. 20대 생각보다 빨라. 만약에 나 좀 재수했다. 그럼 1년 까먹는 거죠. 그리고 군대 가서 해야죠. 2년 까먹죠. 뭐 하다 대학 졸업해야죠. 3년 까먹죠. 그럼 27이야. 20대 후반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라. 여자애들이 이제 취업을 보통 24, 5부터 시작하니까 너네 이제 더 얼마 안 남았지.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20대가 많이 빠르더라고. 너네 이제 몇 개월 후면 20대잖아. 몇 개월 후면. 그지? 그러니까 요 지문의 내용이 너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 알겠죠? 그래서 나는 30대 되면서 솔직히 후회가 안 됐거든. 뭔가 아쉽긴 했어. 20대 되게 너무 빠르다. 좀만 더 주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 후회는 되진 않는 게 저렇게 살진 않았어. 솔직히. 그냥 일단 막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거든. 그래서 솔직히 막 나는 그냥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행동에 옮겼었는데 그냥 막 우연히 갑자기 노래 같은 게 막 하고 싶은 거야. 막 크루 같은 거 결성할까 막 해서 했는데 뭐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 군대를 가긴 했는데 그래서 막 갑자기 노래 부르고 싶다 해서 막 그냥 느닷없이 슈스케 나오고 그랬어. 나 그냥 대회 나가버리고 그리고 막 노래하는 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냥 동아리 가가지고 보컬 시켜주세요 하고 그냥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건반 치는 사람은 영입했거든. 그래서 이제 아마 내가 이 업무가 좀 안정되고 너네 교재 집필 빨리 끝내고 올해 여름이면 빠르면 여름이면 진짜 음악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을까. 미루고다가 30대 된 거야. 그래서 아이 진짜 미루지 말자. 아니, 그 건반 그 형은 나보다 한 살 많아. 27인가 26세 얘기했는데 벌써 30 된 거잖아. 그래서 아, 형 이제는 진짜 미루지 말고 올해 하자. 진짜 하자. 내가 장비랑 다 사놓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직성이 풀려서 그래서 막 갑자기 어느 날은 갑자기 회사 대표 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아 창업을 해야겠다.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너네 이거 핸드폰 소프트웨어 있잖아. 그거 만드는 대표를 해보자. 그 문과잖아. 그러니까 그럼 프로그램 배우지 뭐 하고 그냥 배웠어. 배우다가 아 확실히 프로그램으로는 못 이기겠다 싶어서 그냥 아니다 싶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한 게 많아. 그냥 그러다가 강사도 나 원래 이거 너네 그 학원에 보면 그 조교분들 있지. 조교 채점해주시고 청소해주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 나 원래 그거 알바 청구에 올렸어. 근데 연락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후보에서 아예 안 오는 거야. 남자는 아예 뽑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아 뭐지 하다가 덕양구에서 조그만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
갑자기 느닷없이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한 거야. 여기 덕양구 신흥동에 있는 학원인데요. 강의해 보실 생각 없어요? 이러는 거야. 네? 네 이랬지. 저 알바 친구에 조교를 올렸다고. 저 강의 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과외 21살 때 한 6개월 해본 게 다라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와보래. 자기네가 너무 급하대. 갔지. 그 옷도 되게 허름하게 갔어. 8월 20 며칠이거든? 2016년 8월 며칠? 막 단팔에 반바지 차림 그냥 갔어. 그냥 갔는데 실장님이 이렇게 위아래로 흘겨가 보더니 그럼 애가 좀 속된 말 애새끼 같은 애가 오니까 이게 뭐지? 이러니까 네, 이력서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력이 없는데요 이랬지 내가. 저 이력이 없어요. 막 일단 들어와봐요 이러는 거야. 딱 이렇게 상담하면서 일단 우리가 다음 주 당장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딱 하는 느낌이 너희 새끼 한 번, 두 번 수업 시켜보고 아니다 좀 잘라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이러고 난 뜻하지도 않게 기회가 온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가 2016년 8월 23일이었어. 그러니까 그 날이 내가 수업 데뷔 날이었거든. 5년 됐어 이제 좀 있으면.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그 분필 잡고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솔직히 쌤이 수능 1등급만 맞아봤지 그러고 나서 수능 다 내려놨잖아. 수능 지문 본데 하나도 안 읽히는 거야. 근데 딱 강당에 섰는데 얘들아 이거 뭘까 이러면은 나 바로 잘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그다음에 얘들아 한번 풀어봐 이러고 니네 다 고개 내려갔을 때 핸드폰을 뭐지 이러면서 아는 척하고 얘들아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분필 딱 잡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고 수업하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덕양구에 있을 때는 쌤이 학원 강사를 하진 않고 개인 과외 위주, 그룹 과외 위주로 했거든. 근데 그 그룹 과외가 그 덕양구에서 포텐이 터진 거야. 그래서 작년까지는 막 수능 끝날 때 17명, 18명 이렇게 되고 있었어. 이게 코로나로 씨가 말리면서 위급함을 느껴서 그리고 학원을 오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랑 우연히 연이 닿아가지고 연락 온 건데 그래서 니네 그 교재 그게 이제 애들 데려오는데 1등 공신이었거든. 이걸로 해서 내가 진짜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3등급 이하를 맞아온 애는 없어. 일단 작년에 재정은 다 4, 5등급에서 나한테 왔거든. 4, 5, 6등급 이렇게. 근데 그런 애들이 일단 못해도 3등급, 2등급 이렇게 맞았는데 그거 하려고 4년 동안 머리털 빠져가면서 진짜 개고생하면서 만든 거야 그거. 왜냐면 사장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진짜 맨땅에 개고생하면서 만든 건데 어쨌든 이 교재가 지금 60명한테 퍼져가지고 니네가 쓰고 있고 상담 오는 애들마다 물어봐. 잘 쓰고 있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힘이 나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높아심에 얘기하면 오늘 좀 여러분들 피곤해 보여서 그래도 수업을 좀 루즈하게 이렇게 푸는 건데 수능 5년 동안 강의하면서 나는 너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난 그 진정성 하나로 여기 온 거야. 왜냐면 나는 진짜 이 직업을 사랑하거든. 난 너무 좋아해. 강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고3 애들이랑만 수업을 한 이유가 딱 하나야. 니네가 다음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대학이 뭐 어쩌네 이런 거 하면서 너네 막 울고 막 난리 나. 막 상담하면 막 여학생들 막 울어. 막 거기서 1시간 내내 울고 그냥 냅둬 울라고. 다 울고 나서 그냥 난 우는 거 기다려주는데 갑자기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야. 그냥 그 다음날 갑자기 수업 와. 한번 열심히 들어. 그 친구 지금 성신여대 다닙니다. 잘 됐죠. 나는 여러분들이랑 잘 되고 싶어. 내가 막 학원 강사라서 막 돈 이런 게 아니라 뭐 니네가 그만두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랑 같이 가면 나는 그냥 딱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내 새끼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애니까 무조건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교재 지금 이거 만드는데 뼈 빠져 죽을 것 같아 지금. 강의하랴 이거 하랴 니네 상담하랴 돌아버리겠어. CPU는 하나인데. 근데 어쨌든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내일도 학원 나와서 일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불안해하지 마. 난 니네가 그 불안해하는 심리 나 다 이해해. 왜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 나도 맨날 하루하루가 똥줄 탔고 나 공부 못했잖아. 나 공부를 못했었기 때문에 니네 마음이 이해가 돼. 수포자였고 그냥 공부 못하는 것만 골고루 다 갖춘 학생이었어. 문과에서 수포자여서 국영탐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 경기대에 떨어졌어. 고3 때.
같은 데도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나는 뭐지 싶다가 이제 재수해서 그래서 막 아주 극상위권으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중상 상위권 일단 내 수능 성적이 상위 8%였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갔으니까 너네가 원하는 것도 뭐 그 정도 수준일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다 밟았던 길들이야. 그래서 너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대로 얘기하면 니네가 예를 들어 와가지고 막 거짓말을 한다. 숙제를 안 했는데 했다. 시켰는데 못해. 그럼 끝난 거잖아. 그럼 불하잖아, 그지? 너네들이 거의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90%의 심리 상태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도 다 이해하고 다 안다는 거니까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네는 그냥 영어만큼은 그냥 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이렇게 내가 지금 짜놓은 커리큘럼 타고 떨어지는 실패하는 행동도 없으니까. 왜냐면 진짜 극단적인 경우가 작년에 6등급에 나한테 온 애가 있거든. 5월인가 4월에. 나 그 친구 너네 지금 보는 그 단어장 사오라고 했잖아. 나 그거 단어 미친 듯이 돌리고 3개월 후에 2000단어를 한 번에 시험 봤어. 그래서 너가 2200단어 여기서 10개 이하로 틀리면 패스다라고 하니까 얘가 12개인가 틀려왔어. 근데 그거 뭐 거의 대단한 거잖아. 그렇게 하더니 3등급 찍어서 지금 숭실대 최대 준비 중이야. 그러니까 5, 6개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다 이러니까 결과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속눈썹 치고 한번 해봐. 제대로 해줄 테니까. 그리고 다른 과목들 궁금하다 그럼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복습 좀 열심히 해주시고. 알겠지? 그 개념 하나만 좀 보고 이거 나머지는 다음 주에 정리해줄게. 아니다, 그냥 이거 다음 주에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지금 일단 월급 시간도 딱 여기까지밖에 못해가지고 일단 숙제 고지 먼저 좀 해줄게. 숙제는 일단 첫째 너네 단어장 일단 다 사오고 그 주장 1번부터 5번 복습하시고요. 그래서 해석 그 문장 해석 일단 먼저 하고 그거 한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뒷장 있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빨리 푸는 거 그것도 연습 좀 해봐. 알겠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요지 1번부터 5번 다시 해와. 다시 해석. 그러니까 오늘 조금 교재 이렇게 쓰는 거구나,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 좀 느낌 오셨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기회 드릴 테니까 요지 1번부터 5번이 아마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진도 부분일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 해석 연습 다시 해오시고 모르는 단어는 어휘에 있을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죠? 질문 있습니까? 없어?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봅시다.